여러분들, 술이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 정말 맞을까요? 안주를 먹어서 살이 찐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어요. 그럴 때 혹시 팁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레벨 트레이너 안도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술이 정말 빈 칼로리일까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칼로리를 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에탄올이 그램당 7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숫자일 뿐일까요? 자, 오늘 제가 술에 대해서는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우선 술이 빈칼로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술을 상온에 두면은 날아가잖아요. 휘발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도 날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은 흔히 GI가 높고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먹었을 때 입에서 단맛이 나죠. 그런데 술은 알코올 때문에 그 단맛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먹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없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체지방이 약간 적으신 분들 느꼈을 거예요. 술 마신 다음날 오히려 약간 막 몸이 좋아 보인다거나 근선명도가 좀 좋아 보인다거나 뭔가 좀 살이 빠진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자, 바로 그거는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세 가지 정도 때문에 술이 조금 칼로리가 없다고 오명을 받았던 거고. 자, 칼로리를 낸다는 게 뭐죠?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물질로 바뀌어서 그 물질의 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에너지를 내는데 쓰인다는 거죠. 알코올이 과연 그렇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물질로 바뀔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잔이나 두 잔 마실 때는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잔만 안 마시고 사실 많이 마시게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많이 마시면 그렇지 않아요. 자, 굉장히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써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낼 수 있는 물질로 바뀐다 하더라도 대부분 열로 날아가거나 굉장히 의미 없게 쓰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몸이 이 디젤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디젤차에는 연료를 경유를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휘발유를 넣으면 뭐 화학식이 얼추 비슷하니까 약간 처음에 시동이 걸리거나 조금은 갈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넣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자, 단적인 예로 알코올 중독자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근육도 다 빠지고 오히려 체지방도 다 빠져서 굉장히 깡 말랐죠. 게다가 영양 결핍도 오고. 그러니까 이 디젤 차에다가 가솔린 연료를 계속 넣었다고 보세요. 그럼 나중에 엔진이 맛이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칼로리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를 못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을 안 찌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 과정을 봐야 되겠죠. 자,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바뀌는데 얘가 알코올보다 30배나 독성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간 입장에서는 이걸 독성 물질을 빨리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들은, 즉 안주들은 분해할 겨를이 있을까요? 분해해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로 만들고 그 에너지를 다시 쓰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겨를이 없겠죠. 얘네 분해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것들은 전부 다 저장이 돼서 체지방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주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알코올 섭취가 탄수화물의 산화를 약 79% 정도 떨어뜨리고, 즉 산화라고 하면 분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백질은 39%까지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의 산화나 분해를 막는 거예요. 얘 처리하기 지금 바쁘기 때문에. 게다가 이 간에서 아미노산 대사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 근육의 생성도 막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겠죠. 술 자체를 먹어서 이게 칼로리가 있는데 내고 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우리 몸을. 사실 그래서 다이어트와 술은 상극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소주 마셔도 돼, 맥주 마셔도 돼, 이거는 다이어트 하는데 짜장면 먹어도 돼, 짬뽕 먹어도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회식이 잡히거나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상황이잖아. 혹은 직업적으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술 마실 때 굉장히 좋은 꿀팁
7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끝까지 집중해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무조건 일단은 과음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서 이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있는 물질을 판단을 해서 얘를 빨리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분해 과정에 온 집중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처리를 해버리고 우리가 먹은 다른 안주나 이런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에너지가 낼 수 있게, 분해나 산화가 될 수 있게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처리 과정을 빨리 끝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과정이 길어지겠죠. 그 처리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소주 한 잔 마시다 그러면은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분해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길다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술을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요즘에는 술을 막 억지로 권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술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게다가 술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들 식욕이 더 올라오죠? 더 먹게 돼요. 막 느끼한 막 피자도 땡기고 막 얼큰한 라면도 땡기고. 실질적으로 연구에서도 이 식욕을 억제하는 물질의 분비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그래요. 알코올 먹었을 때. 그만큼 그래서 식욕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술 최대한 적게 먹어라. 자, 2번. 그러면 어떤 술을 먹어야 될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하나 관점을 알려드릴 건데 바로 증류주와 발효주예요. 증류주는 알코올이랑 에탄올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끓여서 에탄올을 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순도도 높고 대체적으로 도수도 높아요. 도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알코올이 우리가 그람당 7칼로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알코올 함유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칼로리도 높죠. 실제로 명시된 칼로리 높죠. 우리가 소주가 한 잔이 한 64칼로리 정도 되고 맥주가 한 잔이 200ml 정도에 한 96 정도 되고, 그러니까 단위당 소주가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칼로리가 소주가 더 높으니까 소주보다 맥주 마시는 게 좋을까요? 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발효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여서 분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과실, 이런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던 상태에서 그냥 발효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도나 이 슈가나 탄수화물의 함량이 더 높죠. 실질적으로 증류주에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가가 우리가 흔히 컨지널스라 그러거든요. 컨지널스가 뭐냐, 이 발효주 안에 에탄올 말고 그 외에 첨가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탄올이랑 비슷한 화학물질의 다른 알코올이라든지 향을 내기 위해 넣은 착향 물질이라든지 그 외에 탄수화물들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라고, 그런 게 발효주에 더 많아요. 자, 우리 몸이 컴퓨터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CPU가 한 가지 처리 과정을 하는 거랑 두 가지를 처리하는 거랑 처리하는 과정이랑 뭐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힘들까요? 두 가지겠죠. 자, 이 에탄올이랑 컨디넌스를 이 두 가지 처리 과정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탄올도 처리하기 바쁜데 이 다른 물질들을, 컨디넌스들을 또 소화하고 얘를 분해하려고 노력과 이제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약간 빡센 과정 하나를 처리하느냐 혹은 두 가지를 처리하느냐 문제.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빡세더라도 한 가지 과정 돌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술 섞어 마시지 말라고 하죠. 섞어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술을 한 개씩 추가할 때마다 우리가 술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한 개씩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처리하는데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술은 최대한 섞어 드시지 말고 한 가지 종류만 계속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주보다는 도수가 차라리 높아도 이 다이어트에는 증류주가 좋아. 또한 수치도 증류주가 더 적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죠. 얘랑 보드카 어떤 게 좋을까요? 얘가 더 비싸니까 얘가 좋아요? 아니에요. 자, 다이어트에는 보드카가 더 좋아요. 얘가 증류주고 얘가 발효주죠. 소주랑 맥주 말씀드렸죠. 얘가 나아요. 그리고 요즘에 과일 소주 많이 드시죠. 최근에 나온 요 깔라마시를 가져와 봤는데 얘가 도수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는 얘가 더 좋다? 아니죠. 자, 과일 소주에는 더 많은 이런 설탕이라든지 슈가라든지 다른 탄수화물들이 당연히 얘가 더 안 좋겠죠. 자, 그리고 와인. 자, 와인은 우리가 흔히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죠. 자, 여러분, 레드 와인이 발효주고 화이트 와인이 증류주라고 봅니다. 즉 레드 와인은 좀 더 순도를 높인 게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 와인은 그 포도 껍질 성분에 있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대개 레드 와인이 더 수치가 더 세죠. 그래서 기왕에 드실 거면은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을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3번,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자, 공복에 술을 먹게 되면은 일단 위 점막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이 더 빨리 취해요. 그리고 우리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에도 탄수화물이 실제로 필요로 해요. 자, 4번,
그러면 어떤 안주를 먹어야 될까? 자, 단백질 기반의 약간의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연구에서도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섭취가 알코올 분해를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단백질은 포만감도 많이 들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주를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회를 먹어요. 거기다 이제 약간의 뭐 밥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게 같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술 먹기 한 2시간 전쯤에 이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조금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쌀과자 같은 거. 여러분들 근데 꼭 피해 주셔야 될 안주는 있어요. 자, 바로 기름기가 많은,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막 소주에다가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면은 이 알코올 분해는 지방 분해랑 비슷해요. 즉 지방 분해랑 이 분해 관점에서 약간 경쟁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같이 먹게 되면 그 지방이 고스란히 다 이제 팻으로 가신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기 많은 음식들은 꼭 피해 주세요. 술 마실 때. 자, 그리고 5번 글루타민 리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글루타민 뭐 헬스 하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글루타민은 이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뭐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 이 스트레스에 저항해서 면역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뭐 소화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 수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다가 술을 딱 다 마시고 끊으면 확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마시고 자려고 그럴 때 오히려 막 더 각성되고 더 잠도 깊게 못 자고 그러잖아요. 몸은 되게 피곤한데 정신은 되게 각성되어 있고 맑을 때 마시면 이게 이 글루타민 때문에 글루타민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이 글루타민은 뇌로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뇌의 수치가 높아지면서 각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이 확 떨어졌다가 이제 확 튀어오르는 이런 반발을 막기 위해서 술 드시기 전에 약간 글루타민을 뭐 이런 파우더나 알약같이 좀 나오죠. 약간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번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을 많이 드세요. 이 알코올도 빨리 분해하려고 그러면 이 산화 과정을 거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많이 드셔서 산소를 빨리 공급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7번, 기분 좋게 드세요. 아, 내가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또 획 잡히고 막 짜증나네 이러시지 마시고 기분 좋게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 에피네프린이 수치가 높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요. 아까 방금 얘기해 들었죠. 산소가 빨리 공급돼 산화가 빨리 되니까 기분 좋을 때 마시면 막 컨디션도 좋고 막 술도 잘 들어가죠. 물론 기분 좋다고 해서 막 마시다가 확 가버리면 안 되죠. 이상 7가지 팁이었고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음하지 마시자입니다. 그것이 이번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만큼 마신다? 아니에요. 요만큼 마신다.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Cheers!